1월 FOMC 주요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 별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고수했던 것들 그대로 지금 얘기를 진행을 했고 자산 매입 규모 축소 그다음에 유지하고 3월 초까지 종료한다는 거는 다들 기존에도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랑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계속 했던 내용들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적 긴축. 네. 양적 긴축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은 별게 없어요. 뭐 강한 노동 수장으로 인해서 곧 금리 인상을 적절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곧 금리 인상을 하겠다. 뭐 몇 해를 하겠느냐. 뭐 정확한 내용을 안 했고 약간 좀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말을 했어요. 네네. 회의할 때 워 하면서 위아래 살짝 강도를 조절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자, 거기다 FOMC 3월 금리 인상을 고려 중이고 향후 금리 경로를 확신을 가지고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약간 좀 발을 빼면서 뭐 몇 해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약간 좀 막 이러면서 약간 그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가 과거에는 경제가 2015년 후 매우 그때와는 지금 너무 다른 상황이 아니냐라는 내용들도 계속 나와 있고 또 이제 한은도 미국 FOMC 결과에 다소 강경 시장 안정화 뭐 조치 적기 시행할 것이라고도 한은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질문들이 많이 가나 봐요. 한은에서. 그래서 한은에서 한 답변은 뭐였냐면은 이미 우리는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괜찮은 거 맞아? 그거 뒤식 떨어지던데 금리 인상해가지고. 형 괜찮은 거 맞아? 아쉽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느는 뭐 괜찮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파월 양적 긴축 금리 인상 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테이퍼링은 이미 얘기가 나왔었고 네네. 금리 인상도 많은 이제 전문 업체들이 올해 좀 4회 정도는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문제는 이거죠. 양적 긴축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좀 딜레이를 좀 시켰습니다. 그 양적 긴축이 뭐냐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않은 타점에서는 이제 그 양적 긴축을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빼는 겁니다. 네, 은행에서 돈을 뺀다는 말은 네네. 지금 양적 완화라는 건 채권을 사줘가지고 시장에 돈을 푸는 행위인데 양적 기축은 이 채권을 더 이상 이제 살 타이밍이 왔을 때 원래는 지속적으로 사줬는데 네네. 이거를 안 사줘가지고 돈이 이제 시장에서 없어지는 걸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양적 긴축인데 그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고 얘기를 했어요. 중간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그런지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정을 하다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어제 예상했던 며칠 전부터 예상했던 상황 그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양적 긴축 과거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냐면은 기간을 보면은 이제 여기 양적 긴축이 진행됐던 부분들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좀 시간이 조금 엄청나게 긴 타점에서 양적 긴축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타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사건들 때문에 좀 빨리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것 때문에 공포를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 이게 말이 나오고 보통 1년 정도 후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거는 올 연말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파월 또한 금리 인상 후에 조금 더 지켜본 후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한 1년 정도 후에까지는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긴축을 했을 경우에 또 이제 너무 주가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는 어땠냐면 양적 긴축 때. 애는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했어도 주가는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게 이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몰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너도 나도 이제 주식으로 돈을 몰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위아래 상승폭은 조금 크지 않을까. 근데 이게 경기가 살아나면서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하면은 좀 좋아질 텐데 경기 상황은 그닥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타점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주가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짧아 보이지만 사실 저거 퍼센트를 보면 저 때도 좀 많이 빠진 큽니다. 거죠. 많이 그쵸. 빠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올라갔다. 음.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긴축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천천히 우상향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구조상 주가가 빠지면 네, 좆됩니다. 그죠. 아시죠? 좆됩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냐,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느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겠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가,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진짜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원자재 값, 기본 베이스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실 시중에 서민들이 돈이 많아서 돈을 펑펑 쓰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냥 우리만 봐도 사실 그런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동에서 빠지면서 그 중동 국가 통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쵸. 네네. 이것 때문에도 원자재 값이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도 원자재 값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도 나도 문을 닫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지금 이제 원자재 값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장에서는 그냥 시장에서는 기존에 풀려있는 돈만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아직까지는 힘든데, 그리고 이제 요번에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은퇴자들도 많이 늘고 노동자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차점에서 굳이 진짜 근본이 되는 그 원자재 값은 못 잡고 왜 화폐만 잡으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고 돌려서 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통장에 돈은 그대로인데 왜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지?라고 의문을 살 수가 있고 여기에 또 플러스 하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가 있냐면 요번에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은 자금이 풀리면서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됐고 그쵸.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완전 스테이블 코인처럼 밑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오히려 거의 내려갔다고 봐도 근데 되죠. 여기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타가 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현타요? 아니,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네. 뭐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나 주식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 윗급으로 올라가니까 나는 열심히 일해봤다 소용없어. 안 되겠다. 욜로나 해야지. 하면서 이제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죠. 실제로 명품가이나 이런 데 가면 돈 많은 사람들보다는 누가 봐도 영혼까지 끌어서 지금 이 사람이 롤렉스를 사러 왔고 샤넬을 사러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진짜 시장이 너무 좋아져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보다는 이미 영혼까지 털린 사람들이 과거에는 저축을 좀 했다면 그죠, 그죠. 이제는 저축 말고 이제 할부를 하죠. 네, 저축 대신 할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이 원자재 값들 해결해주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서 너희들이 열심히 적금을 붓고 노력하면 너희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심어주는 게 정부가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제사회에서 원유값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걸 잡아주는 게 미국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뭐 FOMC 회의 후에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나스닥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같이 따라서 떨어졌다가 똑같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따라가지 않았다가 이번에는 끝에 같이 떨어졌다가 같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 회복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비트코인도 분명히 회복을 할 거고 근데 코스피가 회복 언제 해주냐 진짜. 코스피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코스피인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재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가 진짜 좀 안타깝다. 뭐 국민주로 등극한 LG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따상은 못 가고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또 오지 않았을까 해서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역시 투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아무도 없어. 그니까 사람이 없어. 없어.
개미도 없어. 그쵸. 개미도 없고 사람도 없고 우리 여기가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방공호였다. 아, 그렇지, 그렇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시고 비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코스피 안 따라가는 게 어디야? 아, 맞아요. 오히려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그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코스피 따라서 비트가 움직이고 이랬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나스닥 따라가서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죠. 아, 고맙다, 그래서, 비트야. 던질 사람들 다 던졌어. 네.